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대선 공약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그동안 나왔던 얘기까지 포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이번 대책에 이제 세금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될까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럴 거라고 보세요?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한 개도 전혀 건들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세금을 중심으로 규제 그렇죠. 드라이브를 걸었죠. 세금을 중심으로.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대출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세금을 전혀 안 건드릴 거냐. 예를 들면은 지금 비과세 쪽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요. 특히 소위 민주당 쪽에 뭐 진보 경제학자들 혹은 뭐 그런 부동산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이 다른 것보다 뭐 중과세를 엄청 세게 때려야 돼 이거보다 비과세를 너무 많이 해주는 게 아니냐. 물론 그거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비과세를 좀 건드리는 것은 조세 저항이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은 양도 차익이 난 것 중에 비과세를 축소하는 거는 또 엄청 내는 건 또 아니에요. 조금 더 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약간 장기 보유, 장기 거주했다라고 하면은 웬만큼 올라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장기 거주까지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거기서 뭐 5%라도 이렇게 걷어오면 생각보다 많은 어떤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도 DSR 3단계를 7월부터 시행합니다라고 하니까 선수요가 5월, 6월에 지금 빨리 대출 받아야겠다라는 한 것처럼 7월부터는 양도세 비과세를 축소하고 과세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매물을 좀 쏟아내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과를 하고 때리고 그런 게 기존 전전 정부의 기조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세 저항이 적은 쪽에서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 되게 요거는 아마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뭘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계속 끊임없이 검토되는 게 아마 보유세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검토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보유세가 적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보유세라는 거는 나라별로 적고 많음을 떠나서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 예를 들면은 미국도 뭐 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으로는 보유세가 높긴 한데 이것을 취득 가격 기준으로 부과를 해요. 예를 들면 보유세를 뭐 1.5%를 부과한다. 그러면 처음에 샀던 가격의 1.5%. 기준.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도 보유세가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강남에 뭐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런 거 요새 한 40억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 샀다. 한 3억에 사셨어요. 3억에 사서 40억이 되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음마 아파트, 뭐 개포 주공 아파트, 요런 주공 아파트, 요런 데 사시는 분들이 당시에 2억, 3억 주고 사셨을 적에 되게 고소득자고 되게 부자고 이런 분들이 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그 주변에서 일을 하시니까 거기 사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40억이 됐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은퇴를 했는데 보유세를 올려서 1년에 4천만 원씩 내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내냐. 근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으로 집값을 내리는 게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약간 쫓아내는 식으로 돼도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죠.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를 사실 누가 봐도 이분들은 다 불합리하잖아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인터넷만 보면은 팔고 빨리 다른 데로 가라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는데 동네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생 살던 곳인데 왜 떠나라고 하느냐. 해서 그런 약간 옳고 그름 차원에서의 정부가 어쨌든 보유세를 저는 세금 안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까지 안 건드릴 거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고민과 그쪽에서 검토를 연구 이런 것들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냐 뭐 이 차이가 좀 날 거다. 대신에 지금 뭐 다주택에 중과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고가주택 한 개 이런 것들이나 뭐 아니면은 고가주택을 갖고 있지만 비거주하시는 분들한테만 뭐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차이를 조금
둬서 조세 저항이 적은 쪽으로 어쨌든 과세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왜냐면 세수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중심의 드라이브는 아니지만 안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뭐 앞에 공급 얘기 잠깐 뭐 나누긴 했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몇 달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전망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 짓는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공약이었죠.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신도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도 못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를 잘한다. 네, 요게 사실은 공급에 그나마 현실성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지금 3기 신도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4기 신도시는 그냥 약간 구호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공급을 그만큼 하겠다. 새로운 택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일부 택지 지구를 지정했어요. 김포, 평택 이런 데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신도시가 아니고 스마트 이제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왔던 공약집이나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한다라고 해요. 요거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지금도 정부의 기존은 활성화거든요. 그냥 그거를 약간 이어봤지만 방법만 좀 바꾸는 차원일 것 같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그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지자체장이 더 중요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드라이브 걸 거냐는 서울시로 보면은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다. 내년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택지 개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안 됐기 때문에 3기 신도시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정부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독특했던 아이디어 이런 게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시내 중심지의 공급이 어렵지 않느냐,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뭐 그린벨트도 뭐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환경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로 나왔던 게 오래된 공공 건축물들이 있어요. 구청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사무소, 구청은 또 뭐 여러 가지 공공 건축 다양하게 있어요. 무슨 공공기관 무슨 그런 것들을 조금 덜 낙후돼서도 재건축을 하는데 1층은 공공시설을 다시 그대로 부활시키고 하고 위에 주상복합을 짜고, 왜냐면은 공공시설들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역세권이고 무슨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1층은 냅두고 위에는 주상복합으로 쫙 올리면은 굉장히 고밀 개발을 한다.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다. 근데 대규모 공급은 안 되지만 그러겠죠. 어쨌든 대신에 핵심 지역의 공급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무슨 현 정부의 방향에 따르면은 뭐 거기다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뭐 공급을 한다. 이러면은 핵심 지역에 좀 공공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단계이니까 앞으로 나올 그 대책 한번 기다려 보고 대책 나올 때쯤에 또 한번 네네네. 저희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